네. 저 다이어트 강의를 좀 이렇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사실 지금 청주에도 WOM 저녁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 다 거기 계셔가지고 혼자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더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파트너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네. 혹시 저의 과거를 모른다 하시는 분? 나는 네, 많아서 너무 좋아요. 저의 과거는 2019년도, 2018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여기 안 계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과거가 화려했구나 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죠? 하고 계시고, 근데 또 실패하고 요요 오고. 왜 내가 꼭 다이어트를 하고 살아야 돼? 그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지금도 좋은데 굳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다가 TV 보면 해야 되겠다. 쟤 때문에 또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 또 결단하고, 여름 되면 봄 되면 또 결단하고, 가을 되고 추석 지나면서부터 풀어지죠. 이제 추석 지나고 연말 지나고 설 지나면 다시 또 막 빅마마 되어 있고. 그게 저의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 그러니까 늘 바디키가 4월이면 프로모션이 있어. 4월 5월에 5월 달에 해서 꼭 성공을 해요. 끝나면 9주가 끝나면 이제는 먹어야지 하면서 또 막 먹어. 근데 바디키가 너무 신기한 게 먹는다고 바로 안 쪄요. 바로 안 찌니까 안 찌네 이러면서 먹어. 그러면 이제 추석 되면은 거의 반은 돌아와 있어요. 반은 돌아오고 이제 사이클이 그렇죠, 늘.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 떡볶이, 피자, 치킨 언제 먹을 수 있는 거, 꼭 살을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비만의 위험성에 제가 앞서가는 사람이거든요. 앞서가다 보니까 제 출산할 때, 참고로 저는 모태 비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4kg, 몸무게가 40kg, 50kg였던 기억이 없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쏜살같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이보다 뚱뚱했어요. 그게 다음에 나올 사업 설명하실 분이 저희 남편인데, 그분한테 항상 감사해. 선택해서 결혼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메이를 만나서 이렇게 날씬해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으면서 빠진 적이 없지. 하나 가졌을 때 찌고, 둘 가졌을 때 더 찌고, 셋 가졌을 때 더 찌고, 계속. 그러니까 셋째를 제가 수술해서 낳았는데, 셋째를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수술실에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때 셋째 낳고 많이 좀 비참했어. 옮겨주는 남편과 그 보조하시는 남자분이 굉장히 무거워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그래서 생각이 많이 앞서가서,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관을 드는데 6명이 드는데 너무 무거워하면 어떡하지? 죽어서까지도 생각하는 거야. 남의 시선을 죽어서까지도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빼야겠다. 2019년도에 내가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이제 가족력 중에 당뇨가 있어요. 친정 엄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당뇨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어나서 발을 디디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족저근막염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좀 몸이 힘들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내 몸은 내가 챙겨야겠다. 결단을 한 거죠. 더 이상은 요요가 없이 내가 구주를 하고 성공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빼고 식습관의 패턴을 그냥 바꿔야겠다, 평생. 밀가루 음식 같은 거,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바꿔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었죠. 2018년 10월달, 2018년 12월달에 정점을 찍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다이어트에도 요요가 올 텐데 뭐하러 해? 힘들어. 요요 와서 싫어라고 생각하는데 요요가 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근육이 유지되는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가 오는 건 좀 괜찮아. 만약에 제가 요요가 올 걸 생각하고 이때부터 다이어트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왜 요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살을 뺐었거든요. 이제 날짜를 보면 자, 여기는요. 청주는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 누가 기안84가 했던 대청호 마라톤을 하는데 거기에 남편이 출전하는데 저는 이제 박수 치러 간 사람이고 2018년 10월이죠. 근데 2019년 10월에 제가 마라톤을 같이 뛰게 된 거예요. 10km를.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몸을 살을 빼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내 아파트 헬스장에서 빠르게 걷기 40분 그게 다였고 좀 더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제가 마라톤까지 참석하게 되었고 올해 10월 달에도 참석하려고 또 신청을 해놨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58kg, 60kg 대. 저는 키가 172예요. 참고로 172다 보니까 몸무게가 62만 돼도 날씬해요. 그래서 그게 목표예요, 저의. 그래서 연예인들 보시면 비포 애프터 뚱뚱했을 때와 날씬했을 때. 네, 현빈이 이 상태로 손예진과 결혼을 했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찌지 않았을 때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시작해보면 이게 저의 데이터예요. 저의 데이터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찍으셔도 돼요. 몸무게가 제가 이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결심한 2018년 12월 달에 몸무게가 거의 86kg까지 갔었어요. 86kg까지 갔었고 지금 이제 기록에 남은 거는 이제 80kg 때부터 이렇게 58kg 때 몸무게가 쭉 빠지는데 골격 근육량은 증가했죠. 오히려 증가하고 체지방이 31에서 7.7kg까지 빠지면서 내장 지방이 15에서 2. 네, 감사합니다. 이는 별로 유지는 못했어요. 이는 그래서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려면 사람이 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마음 먹고 하면 가능한 일이다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제를 가장 많이 먹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가 진짜 영양제를 가장 많이 먹었고 음식을 클린하게 먹었고 깨끗하게 먹었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했던 거 요 3박자가 잘 맞았던 거고요. 이때 경험을 했어요. 장이 좋다라는 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다. 나는 날짜 지난 우유 먹어도 괜찮아. 장이 튼튼한 게 아니라 장이 둔한 거죠. 난 조금 상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누구는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반응하는데 누구는 괜찮아. 장이 둔한 거죠. 민감하게 나쁜 음식이 들어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줘야 되는 거죠. 클린한 음식이라는 걸 제가 태어나서 이때 처음 먹었는데 계속 이제 6개월 이상 1년 동안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김밥을 연속 2끼를 먹는다. 이틀을 김밥을 먹는다. 배에서 가스가 찬다. 부글거린다라는 거를 처음 느꼈고,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나의 변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후로 아이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외식, 배달 음식 잘 안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퀸으로 아이들도 많이 해주거든요. 음식이 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음식 조절만 해서도 안 되고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 파트너와 함께 지금 다이어트 관리해주는 파트너가 있는데 이 친구는 키가 작은데도 굉장히 고도 비만이에요. 고도 비만이어서 좀 힘들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보자 해서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아침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인바디 사진을 몸무게를 매일 아침 찍으면서 보내고 왜 빠지는지 다이어트 처음 하는 과정에서 나의 몸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빠지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정체기가 오는 건구나를 알아야 돼. 내가 물을 얼마나 안 먹고 있구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나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계란 단백질을 식사로 뭐 계란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계란을 먹으면 살이 저는 안 빠지더라고. 계란을 먹었을 때 안 빠지는데 소고기로 먹었을 때는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음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우리 마이랩 했을 때 나한테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포드맵, 뭐 고포드맵 있을 때 저는 이제 감자가 맞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고구마보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고구마, 사실 저는 고구마가 좋은 줄 알고 고구마 맛있잖아요. 더 고구마를 먹었었는데 고구마보다는 감자 이렇게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거를 파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아침 살을 이게 좀 고도 비만이었어요. 처음에는 104.4kg인가로 시작을 하고 근육도 많고 체지방이 경계가 끝이야. 풀이야. 풀. 끝이 안 보여.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정도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도 좀 많이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빠져도 괜찮다. 워낙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전날 대비 몇 킬로씩 빠졌는가. 그런데 안 빠지는 날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어제 뭐 먹었어? 라든지 왜 몸이 붓죠? 그러면 참 생각해보자. 물은 얼마나 먹었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며칠 외식을 했다. 외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물 섭취가 적어서 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끊고 다시 물을 많이 먹으니까 붓기가 좀 빠지면서 붓기가 빠지니까 이제 몸무게가 줄죠. 그리고 또 많이 빠진 날은 어제 뭘 했는데 많이 빠졌어? 생각해보자. 우리 생각을 자꾸 유도해. 그래서 뭘 했더니 제가 빠진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내게끔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제가 어제 6월 15일 거까지 데이터를 받았을 때 83.7이에요. 네, 4월 달에는 한 달 사이 몸무게 9kg, 두 번째 달에 또 9kg, 지금 해서 누적 21kg, 6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21kg가 빠져 있고요. 체지방은 17.5kg가 빠졌고 근육은 많이 안 빠졌어요. 2.1kg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많이 큰 고도 비만이었기 때문에 운동도 못했어요. 운동도 못하고 조금 급할 때 뛰면서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움직임이 빨라졌는데 이 친구가 한 거는 운동이라고 한 거는 바이크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바이크를 열심히 세게 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춰서 타면 되는데 바이크를 아침에 인터벌로다가 탔어요. 인터벌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최고 속도 30으로 해서 딱 15분 타면 땀이 흠뻑 난대요, 요즘은. 그럼 아침에 샤워를 싹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인터벌로 하는데 한 5km 안 되죠. 15분 타면 인터벌로. 그리고 오후에 되면 10km 라이딩을 해요. 이 친구한테는 1단으로부터 시작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3단 정도로 10km를 타는데 한 38분, 9분, 40분 나오니까 그렇게 빨리 타는 것도 아니죠.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오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갑자기 먹는 거 확 줄이고 안 하던 운동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조금씩 내가 식사량을 요만큼 줄였는데 살이 빠지네?
그러면 그 식사량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요만큼 했는데 빠지네? 그럼 그 운동을 유지하시다가 정체가 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식사량을 조금 더 줄이고 운동량을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하는,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해주면 정체가 오면 더 이상 줄일 게 없거든. 그래서 단계별로 줄여가시면서 운동도 느리고 강도도 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와 제가 먹었던 영양제를 말씀을 드리면 체지방 감량, 저는 3, 4년 지금부터 2019년부터 다이어트를 계속하면서 요요가 오면 조금 가다듬고 다이어트 해서 조금 빼놓고, 또 이제 연말을 즐기다가 요요가 오면 또 빼고, 이제 이런 거를 해야죠. 그래야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호르몬 다이어트도 하고 뭐 많잖아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먹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근육을 유지하면서 살을 뺐던 거는 저희 바디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 뉴트리라이트에서 정말 그 10여 년이 넘도록 20여 년이 되도록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바디키 프로그램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요즘 이제 프로모션은 끝났고 이런 구성은 끝났지만 또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면 이 구성으로 다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버 비치와 슬림팩이지. 아침에는 저는 프로틴 겉모닝을 하니까 프로틴, 맞춤형 유산균 해서 식이섬유 파우더를 먹어요. 식이섬유 파우더를 드시고 점심에는 일반식을 해요. 일반식을 하는데 떡, 빵, 밀가루, 막 이제 탄수화물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비빔밥이 한식이어서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빔밥이 야채를 거의 기름에 볶거나, 그리고 고추장이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빔밥, 덮밥류, 뭐 카레, 뭐 이런 불고기 덮밥류 그렇게 드시는 거는 다이어트 음식엔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점심엔 그런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다이어트 하실 때 4시쯤에 프로틴 한 잔을 꼭 드시면 좋아요. 프로틴 한 잔 드시고, 저는 저녁에 바디키와 화이버 비치와 또 해서 먹어요. 그래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많이 먹어요. 저희 우윤재 스폰서님은 자꾸 먹는 걸 권해요. 막 먹어라. 그러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 그러면서 막 먹어라.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도 그쵸 스폰서님 우리 내일부터 할까? 그러면서 막 먹어요. 그럼 되게 짧게 먹고 끝나. 짧게 먹고 남 막 먹으라고 시키고,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먹죠. 이 앞에 있는 게 사라질 때까지 먹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바디키 한 포랑 화이버 비치 한 스쿱이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양이 안 찰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화이버 비치를 더 넣어서 드시면 돼요. 화이버 비치를. 그래서 아침에 프로틴 먹고 점심 12시까지는 견딜만 해요. 배가 고파도 견딜만 하는데, 마치 저녁에 7시, 8시, 9시면 10시 되면 너무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8시가 되기 전에 바디키를 먹어서 포만감을 해주죠. 근데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버 비치가 왜 포함이 됐냐면 우리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 특히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요. 대변을 구성하는 세균의 부피를 늘려줄 수 있다.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오면 안 돼요. 변비가 모든 건강의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변비가 오면은 내 뱃속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계속 흡수되고 영양분이, 지방이 계속 흡수돼.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저녁에든 뭐든 하는 동안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저녁에 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삼겹살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드셨으면 배가 불러도 저는 화이버 비치를 불려가지고 억지로 먹었어요. 그래야 삼겹살이 대장 내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어야 돼. 얘네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계속 흡수되니까 남아있지 않게 확 밀어버리는 역할을 식이섬유가 하거든요. 특히 화이버 비치가 하기 때문에 화이버 비치는 정말 그냥 많이 양껏 드시면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증가하기도 하고
예, 이게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는 대변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화이버비츠를 드셨을 때는 물을 많이 드셔줘야 된다. 네, 그리고 화이버비츠가 다이어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독소들을 배출하는 역할이다. 이 식이섬유는 독소들이 간으로 재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그 독소들 때문에 간이 같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예. 이 내용은 해독혁명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슬림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네, CLA와 슬림스마트 세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6알을 드시는 거죠. CLA도 6알을 드시는 게 제일 적정해요. 나 많이 먹으면 좋을까? 그래서 7, 8알 드실 필요가 없어. 그냥 돈만 아까울 뿐이기 때문에 세알만 드시면 되고요. 네, CLA를 먹였을 때 3.4g을 섭취한 것에서 체지방이 3.4g이 6알을 드셨을 경우 체지방이 가장 많이 감소되는 것이 인체 실험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슬림스마트는 탄수화물을 쌓여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죠. CLA는 내 복부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거라면 탄수화물은 슬림스마트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건데 탄수화물은요 너무 나쁜 게 여러분 현금을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내가 내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가장 빨리 쓸 수 있죠. 현금을 쓰기가. 그런데 어렵게 쓰는 방법은 뭐예요? 그 현금으로 땅을 사놔. 땅을 사놓으면 그 현금을 쓸 수가 없어. 그 땅을 팔기까지는. 근데 탄수화물이 살이 되는 건 탄수화물이 땅이 되는 거야. 땅.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분해해서 끌어 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탄수화물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었어. 얘를 잘게 쪼개서 내 몸에 흡수되지 않게 해야 돼. 걔가 슬림스마트가 하는 일이에요. 내 몸에서 땅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는 탄수화물이. 그게 하는 게 슬림스마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몸매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도 CLA와 슬림팩을 드시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체지방을 빼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근육을 여기에서 늘리면서 단단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영양소예요. 다 똑같아. 바디키와 프로틴, 유산균은 똑같은데 요 4가지 구성이 화이버비츠와 슬림팩이 빠지고 요 네 가지 구성이 들어있는데요. 뭐냐면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이 이제 중성지방이 되죠. 그리고 간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게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고요.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라서 지방에 그냥 녹아버려. 지용성 비타민이.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해.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드셔줘야 되는데 그래서 비타민 D가 대표적으로 부족해서 비타민 D를 많이 드셔줘야 되고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10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걸로 근육을 생성시켜주죠. 그리고 근육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양제만 드신다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서 근육에 고통을 주고 근육이 회복하는 동안 근육의 부피가 커지고 질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음료를 통해서 아미노산으로 근육을 건강하고 질 좋고 양이 많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걸 꼭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미자 추출물 부스터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오미자 1톤에서 약 280g만 추출될 수 있는 쉬잔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뉴트리라이트에서 다시 발표했죠. 이 쉬잔드린이라 이 머슬 파워 부스터가 관절에도 좋다. 관절에도 좋기 때문에 포로된 것 중에는 이렇게 음료 스틱으로는 얘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14포에 4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다는 거는 비싼 건 좋은 거다.
아메이에서 비싼 건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좋기 때문에 네, 근육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특별히 안 해도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운동을 특별히 안 해도 그래도 움직임이 있으실 때 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보다 앉아있을 때 드시는 것보다 활동하실 때 이걸 드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기네요. 바디키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바디키는 마시는 더블 X다 라고 생각하시고 드시고 사실 이 다이어트 체지방 프로그램 근육 프로그램 다 해봐야 구성을 해봐야 2달 해도 90만 원 안팎이에요. 그럼 한 달에 45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그 아파트 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스피닝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스피닝 한 달에 19만 8천 원이래요. 네. 이게 청주라는 지방에서 19만 8천 원? 근데 그 19만 8천,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을 내고 끊잖아요. 근데 바이크 타시고 집에서 24시간 풀로 가동할 수 있는 바이크 타시면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영양 관리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더블 X를 꼭 드시면 너무 좋겠다. 더블 X는 칼슘 우리 영양제 칼맥디 드시는 것보다 일일 섭취량이 그 더블 X의 칼슘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칼슘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땀을 흘릴 때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또 미네랄이 빠지면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칼슘이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는 더블 X를 꼭 같이 여기 포함해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 파트너랑 같이 몸무게를 측정했던 것처럼 이제 호불호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무게 재지 말고 근육이 중요하지 체지방이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다. 안 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 매일매일 재면서 자극을 받고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측정하는 게 좋아. 조금 빠졌어. 오늘도 화이팅 해야지. 이렇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측정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아메이 매장 가면 브랜드 센터 가면 인바디 체크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주변 지인분들 못 하셨으면 꼭 손잡고 가서 측정해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은 근육의 양과 근육의 질에 대해서 나와요. 좀 크게 확장하면 이제 근육의 질이죠. 제 연령대 49 연령대의 근육 상태가 요 색깔 안에 들어오면 좋은 거고 이게 높아질수록 근육의 질이 좋은 거고요. 근육의 질이 좋다는 건 내가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된다, 수면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자꾸 낮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활성산소가 많구나, 그리고 잠의 질이 떨어지는 거야 생각하시고 그걸 개선시켜 주셔야 얘 질이 좋다는 거고 얘는 근육의 양이에요. 여자는 평균 5.7 정도고 남자가 7.0 정도래요 평균. 근데 대부분 이거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거의 남자예요. 남자 근육의 양은 이렇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부분은 내장 지방에 대해서 낮을수록 좋다. 내장 지방은 낮을수록 좋고 왜 아까 보면 내장 지방 레벨 7, 레벨 2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7.9인지 7.2인지 잘 모르잖아. 근데 여기엔 그 자세하게 나온 거야. 얘가 7 레벨 미만이 좋은 거고 저는 이제 86.3이 나왔어요. 내장 지방 레벨 8로 나와요. 이러면 8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복부 비만율이 위로 올라갈수록 상체 비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상체는 잘록한데 상체는 잘록한 거죠. 상체는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상체 비만이다라는 거 이렇게 데이터를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는 이랬었어요. 그렇죠? 이랬는데 그 다이어트라는 거를 정말 결단하고 하면서 요렇게 바뀌었던 거죠. 가장 날씬했을 때가 많이 봐주세요.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진짜.
네, 58kg는 며칠 유지 못했지만 뭐 60kg를 항상 좀 60, 62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고 그러면서 제 인생도 많이 다 바뀌었고 하다못해 우리 파트너 100kg가 넘었던 파트너도 80인데도 그 많이 나가지 지금도 키가 작으니까 근데도 그 파트너를 보고 다이어트를 결단하는 분들이 2분이나 생겼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정말 날씬하시고 과거에 뚱뚱해 본 적이 없던 분들은 아쉽네요. 다이어트라는 아이템을 100% 활용하실 수가 없으시가지고 근데 내가 조금 비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꼭 하시면 삶도 바뀌고 건강도 바뀌지만 내 사업의 아이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